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TV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 멀리 광주에서 문의자가 왔는데 문의를 받고 제가 깔끔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KCT 요법으로 50견 치료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KCT 요법으로 50견 치료하는 걸 알려주세요. 이 KCT 요법은 뭡니까? 제가 만든 요법이에요. K, 강스, C, 카이로, T, 테라피 관리하다. 강스 카이로 테라피. 사실은 시중에 일반인들이 하는 40개월 50개 치료요법하고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설명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 그 노하우를 제가 잘 공개는 안 하는데 우리 제자들만 핵심 강의 듣는 제자들만 공개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서는 어떤 병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 그 병이라고 정의하느냐 거기부터 들어가요. 우리는. 네? 그러면 40개월 50개월이라는 건 뭐냐? 제가 KBS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년 전에 출연할 때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40개월 50개월이 뭡니까? 병명입니까? 이렇게 어떤 병입니까? 왜 40개월 50개월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랬지 40개월 50개월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다. 40대 50대 때 직장에 가면은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스트레스 받고 애들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시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어깨 근육이 굳고 그 다음에 흉쇄 유도근도 굳고 경수도 변이가 오고 그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굳고 그래서 오는 게 40개월 50개월인데 팔이 잘 안 나가거나 뭐 등등의 질환이 있어요. 40개월 50개월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그래서 뭐 40대 50대 아프다 어때 40개월 50개월 하다 보니까 그게 40개월 50개월 돼버린 거야. 디스크도 마찬가지야. 원래 디스크라는 병명이 없었어요. 추간판 헤르니아, 추간판 탈출증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길잖아요.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냥 디스크 해버린 거야. 디스크라는 거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 동그란 판, 그 디스크. 그러니까 옛날 그 노래 나오는 판 있잖아요. 그 동그란 판 그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걸 사람들이 추간판 해라 추간판 탈출증을 디스크 하다 보니 그냥 디스크가 돼버린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40견 50견은 이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서 어떤 사람을 환자라고 하느냐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밤에만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면서 따끔거리거나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거나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반대쪽 귀를 잡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다? 40견 50견이다 라고 확진을 합니다. KCT 요법에서. 이런 정의가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뭐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또 팔이 안 올라가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과도한 운동을 해 인대가 늘어나면 어떻다? 어깨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40개월 50개월하고 또 다른 경우입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에게 이제 많이 오는 분들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이 요즘 사실 많이 와요. 그런데 일단 이제 또 이제 당뇨나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40개월 50개월 옵니다. 자, 그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근막 통증 증후군은 날개뼈 주변 근육의 강직에 의한 통증 질환. 무슨 말이냐? 어깨 위에 뭐 흔히 그러잖아요. 곰 한 마리 얹어놓은 것 같은 증상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사실은 승모근과 견갑골 주위에 극상근과 능형근을 풀고 경추 교정하는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을 풀고 교정하는 것은 조금 이따 바로 해볼 겁니다. 이론을 먼저 하고 실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실기를 하는 게 강스 카이로 테라피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들에게 40개월 50개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 괜찮아요.
끝까지 무리하게 간 동작에서 조금 더 가려고 하고 내리고 조금 더 가려고 하고 내리고 조금 더 가려고 하고 내리고 이 무리가 가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은 40개월 50개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꺾고 지나치게 과하게 어떻다 회전시키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내가 직업상 높은데 이걸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직업이구나. 그러면 40개월 50개월 올라가니 높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리하게 끝까지 가지 말라. 어깨 힘줄이 끼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깨 힘줄, 텐든 힘줄이 끼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도 40개월 50개월 올 수 있는데 당뇨는 뭐야?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윤활작용하고 하는 게 콜라겐이 있잖아요. 콜라겐이 있는데 관절에 당뇨를 앓는 사람은 안 좋은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안 좋은 콜라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딱딱한 관절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이 25%가 어깨 통증을 느끼고요. 일반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이 어깨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당뇨 있는 사람 7명 중에 1명은 50견, 40견 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이상시, 갑상선 호르몬 이상시에도 어떻다? 특히 손에도 옵니다. 어깨 관절막에도 이상 발생이 됩니다. 그럼 갑상선 호르몬 이상시에도 손과 어깨 관절막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떻다? 40견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그 다음에 앞쪽에 견갑, 하근까지 풀어주면 좋아진다. 그것도 또 조금 이따 실습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40견, 50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은 안전성과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 어깨 근육 힘줄 4개 중에 어깨 근육 힘줄 4개 중에 하나 이상 파열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팔과 어깨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어깨 근육 힘줄 파열 중 완전 파열만 된 경우만 수술하지 그 외에는 수술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부에서 힘을 전해주면 즉 외부에서 내가 팔을 대신 들어주면 어떻다? 팔이 움직입니다. 팔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회전근개 파열. 그렇게 구분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살펴봤고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파열이 가장 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60대나 70대, 80대 넘어가면서 50% 정도가 환자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이 서가지고 달아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힘줄과 관절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데 관절막이 두꺼워지면 관절막이 일정한 두께가 되는데 관절막이 두꺼워지면 어때요? 통증 생기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굳는다는 얘기야 그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다 우리가 동결견 그렇게 하죠. 동결견. 얼어버렸다 이 말은 얼어버렸다 이 말은 동결견. 굳어있는 근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줄과 관절 사이에 막이 있는데 그 관절막이 두꺼워지면 동결견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다? 굳는다, 얼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정말 수술하는 일부 그리고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법도 나중에 이제 함께 시술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통증이 심하냐? 동결견이 심하냐? 어떤 경우가 더 통증이 심할까요, 여러분? 동결견이 훨씬 통증이 심합니다.
일주일 전에 동결견 환자가 왔다 갔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서 왔다. 그래서 실전을 해봐도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환 비율을 보면은 동결견은 40%, 그러니까 동결견이 어깨 굳는 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동결견이 40%, 회전근개 파열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동결견이 더 많아요. 동결견은 통증이 더 심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도 한 25%, 27%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점점. 그게 아마도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을 많이 보고 이래서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것도 개념 가지시고, 동결견은 외부 힘에 의해서 움직여도 관절막이 굳어 팔의 움직임이 불가능한 게 동결견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알겠죠? 동결견은 외부에서 내가 팔을 이렇게 들어줘도 관절막이 굳어서 팔의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밖에 못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이 자꾸 올려도 안 올라가. 이거는 뭐냐? 동결견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팔을 그냥 올릴 수 있다. 동결견이 아니구나. 근데 더 못 올려. 이게 동결견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지 않아도 정세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깨 석회화 근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일부 막 극소수만 수술하는데 이거는 뭐냐? 어깨 석회화 근염은요, 통증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오니까 중환자실에 막 실려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깨 근육 힘줄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깨 근육의 무리한 동작으로 힘줄이 손상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회복되고, 손상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어떻다? 석회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어깨 석회화 근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병이구나. 거기까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술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흉쇄 유돌근, 중부 견정, 극상근각근, 경혈 짜리는 곡지, 합곡, 양교혈은 반대쪽 다리를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쇄골 교정, 가슴 교정, 어깨 교정, 목 교정까지 해줘야 완벽한 관리가 되고,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델 앞으로 오십시오. 시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엎드려 보시고, 여기서 보가의 자세에서 푸는 근육이 있고 아와의 자세에서 푸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가의 자세에서 푸는 근육부터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이 자세를 잡았으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극상근, 극하근. 자, 극상근, 그거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여기 극상근을 이렇게 풀고요. 자, 극하근을 또 이렇게 풀고요. 아시겠죠? 자, 극상근, 극하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능형근 쭉 풀고요. 그 다음에 천종혈자리를 풀고요. 그 다음에 팔과 경관절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승모근을 어떻다?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강하게 풀 때는 이렇게 풀고요. 자, 그 다음에 보가이로 누웠으니까 보가이로 교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상부 흉추.
자, 여기는 서비컬 경추, 여기는 소라시 흉추, 상부 흉추는 견갑골 옆이야. 그러면 여기에 근육의 영향을 여기 반드시 미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상부 흉추 교정도 해야 돼. 그러면 PR 서브렉세션이니까 PL 서브렉세션이나 딱 보고요. 딱 보면 이쪽은 PR 서브렉세션, 오른쪽으로 변이가 왔구나. 그럼 어떻다? 카이저 폼을 스피노스 플러스 옆에 라미나에 컨택을 해서 어떻다? 70에 힘주고 직접선, 간접선 30에 힘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근육을 풀고 교정을 했어요. 그럼 앙화이에 또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앙화이로 넣어보세요. 그럼 앙화이는 또 어떻게 근육을 푸느냐? 자, 보세요. 앙화이는 여기 쇄골 위아래를 자, 여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쇄골 위쪽에, 그 다음에 중간에 아래쪽에 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슴 위쪽 견갑골 주위에 근육을 또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깨 관절과 어깨뼈와 가장 인접한 게 쇄골입니다. 그럼 쇄골이 변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쇄골이 튀어나왔어. 그럼 이 쇄골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튀어나온 쇄골을 어떻다? 뼈를 열면서 여기서 이렇게 교정이 들어갑니다. 자, 어사스트먼트. 자, 그러면 쇄골을 풀고 쇄골 교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정 여기서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부혈자리 쭉 들어가죠. 요거를 쉽게 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폭넓게 중부혈자리 주위 근육도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절을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를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50개, 40개이다. 이쪽이다. 그럼 어때요? 곡지, 그 다음에 합곡, 그 다음에 양교혈자리, 반대쪽 발의 양교혈자리는 반대쪽 어깨의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교는 어때요? 반대쪽 발의 양교는 여기죠. 여기를 어떻다? 여러분들이 족삼이 라인 타고내는 요 반 정도 여기서 쭉 양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양교까지 들어갔으면은 여기에 기혈순환이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쇄골도 교정했어요.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자, 이쪽에 사이기 50개, 여러분 화면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사이기 50개 있다라고 하면 여기 흉쇄유돌근. 요즘 목비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흉쇄유돌근을 여기서 이렇게 풉니다. 자,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관절에서 어깨 관절이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100%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교정해야 되겠죠. 왜냐? 목과 가장 가까운 뼈가 어깨뼈입니다. 자, 그러면 목을 교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 교정을 해야 되겠죠. 자, 똑바로 앉아서 이쪽으로 보고 앉아보십시오. 자, 팔을 높이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넓잖아요. 이쪽보다 이쪽이 넓잖아요. 자, 그럼 이쪽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자, 힘을 빼고, 자,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자, 팔을 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땅 몸이. 여기 한참 넓었는데 이제 다시 좁아졌죠. 요거는 이제 조금씩 약간 넓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체크하고 완벽하게 근육 관리, 경영 관리하고
완벽하게 교정하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빨리 재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강서 카이로 테라피에서 40개월, 50개월을 어떻게 근육 관리를 하고 어느 부위를 하고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실전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딥하게, 좀 더 깊게 천천히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근육이면 근육, 경혈자리면 경혈자리, 교정이면 교정, 그렇게 맞물려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빨리 치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 카이로 테라피로 40개월, 50개월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수비요법의 실전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